이지 수학 1-A 28강 시작하겠습니다. 28번째 테마로 삼각형의 변의 비와 오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오늘 배우게 될 핵심 내용은 첫 번째 선분의 내분과 외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삼각형의 각의 이등분선과 비가 있고요. 세 번째로 외심이 있고요. 네 번째로 수심이 있고요. 다섯 번째로 내심이 있고요. 여섯 번째로 무게중심이 있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로 방심이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선분의 내분과 외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분의 내분과 외분으로 들어왔습니다. 선분의 내분과 외분에서는 우리가 코스 1에서는 그다지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간단히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코스 2에서는 우리가 수학 2-B에서 정과 좌표 파트에서 선분의 내분점, 외분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우니까 코스 2에서는 중요한 내용이고 코스 1에서는 선분의 내분과 외분이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단히만 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선분의 내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그림에 선분 AB가 있죠. 이 선분 AB를 그림과 같이 M 대 N으로 나누는 것을 선분 AB를 내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때 이 점 P를 우리는 내분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분한다 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은 간단히 정리만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선분의 외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림상에 선분 AB가 두 개의 그림이 있죠. 자, 선분 AB에서 그림과 같이 M 대 N으로 나누는 것을 우리는 선분 AB를 외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때 이 점 Q를 우리는 외분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외분할 때 그림을 두 개를 그려놨는데 두 개의 그림의 차이점은 뭐냐면 첫 번째 그림은 M이 M보다 큰 경우를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M이 M보다 큰 경우에는 첫 번째 그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에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M이 M보다 작은 경우죠. 됐나요? M이 M보다 작은 경우에 두 번째 그림을 이용해서 문제에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선분의 내분과 외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코스 1에서는 이렇게 내분과 외분이 어떤 것이다 라는 간단한 내용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의 깊이 공부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시험상에서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렇게 간단하게만 알아두시고요. 코스 2를 공부하는 학생은 수학 2-B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코스 2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2-B에서 제대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두 번째 내용인 삼각형의 각의 이등분선과 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의 각의 이등분선과 비로 넘어왔습니다. 이 삼각형의 각의 이등분선과 비에서는 내각의 이등분선의 비와 그 다음 외각의 이등분선의 비가 있겠는데요. 먼저 내각의 이등분선의 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각의 이등분선과 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삼각형의 각의 이등분선과 비에 대해서는 코스 1을 공부하는 학생이나 코스 2를 공부하는 학생이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공부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냐면 코스 1을 공부하는 학생, 코스 2를 공부하는 학생이나 모든 학생한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내각의 이등분선과 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도형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ABC가 있죠? 됐나요? 자, 삼각형 ABC에서 꼭지점 A에서 각의 이등분선을 그어서 선분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하고요.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한 개의 비례식을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해드리고 뒤에서 왜 그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증명을 해 드릴 텐데요. 먼저 여기서 간단히 설명하는 것을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셨다가 뒤에서 증명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의 비례식을 만들면 이렇습니다. AB 대 AC는 BD 대 CD다 라는 하나의 비례식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 비례식 자체를 머릿속에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도형상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림으로 머릿속에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요. AB 대 AC는 BD 대 CD에 비하고 같다라는 것을 이미지로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두셔야 실전에서 그대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뭐라고요? 내각의 이등분선이 나오게 되면 AB 대 AC는 BD 대 CD다 이렇게 이미지상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암기해 두면 잊어버리지도 않고 머릿속에 오랫동안 기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외곽의 이등분선과 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도형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 ABC가 있죠. 이해되셨나요? ABC가 있는데 선분 AB를 연장하고 선분 BC를 연장해서 각 A의 외곽의 이등분선을 그으면 선분 BC의 연장선과 만나는 점을 D라고 했을 때 선분 EAD가 외곽의 이등분선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됐을 때 하나의 비례식을 또 만들 수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마찬가지 AB 대 AC는 BD 대 CD다 라는 비례식을 하나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서 도형상으로 머릿속에 암기를 해야 되니까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도형상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AB 대 AC는 BD 대 CD하고 같다 이렇게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이미지상으로 머릿속에 암기를 해 두셔야지만이 시험장에서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쓸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삼각형의 각의 이등분선과 비에서는 내각의 이등분선과 비가 있고요. 외곽의 이등분선과 비가 있는데 내각의 이등분선과 비에서는 이렇게 그림 AB 대 AC는 BD 대 CD하고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미지상으로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외곽의 이등분선과 비에서는 AB 대 AC는 BD 대 CD 이렇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지상으로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시험 볼 때 여러분들이 잘 사용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선생님은 이 비례식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증명을 해 보이고 그 증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머릿속에 암기를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니까 잠깐 증명을 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증명 내각의 이등분선과 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곽의 이등분선과 비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각의 이등분선과 비에 대해서 증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ABC가 있죠. 내각의 이등분선을 그었겠죠. 됐나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각의 이등분선 선분 AD하고 선분 AD와 평행한 선분을 꼭지점 C에서 걷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됐나요? 선분 AD와 평행한 선분을 꼭지점 C에서 걷고요. 그 다음에 선분 AB의 연장선과 만나는 점을 E라고 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보면
평행선이 나오면 선생님이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 둬야 될 것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게 뭔가요? 동의각, 억각이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 동의각이 이렇게 같을 거 아니겠습니까? 됐나요? 그 다음 억각의 크기가 이렇게 같겠죠. 됐죠? 자, 그래서 동의각의 크기가 같고요. 억각의 크기가 같고요. 됐나요? 자, 이렇게 두 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을 뭐라고 하죠?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죠.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겠네요. 됐죠? 자, 이렇게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앞전에서 평행선과 선분의 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여기서 보면 삼각형, 여기 잘 보세요. 삼각형 ABD 삼각형이 보이죠? ABD 삼각형. 이 ABD 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EBC 삼각형이 볼 겁니다. EBC 삼각형. 됐나요? 두 삼각형이 닮음이죠. 이해되시나요? 두 삼각형이 뭘로 닮음이죠? AA 닮음이죠. 됐나요? 이 각의 크기가 같고요. 그 다음에 동의각으로 각의 크기가 같죠. AA 닮음인 것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닮음 도형에서 우리가 뭘 쓸 수 있나요? 하나의 비례식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하셨죠. 자, 그래서 뭐냐면 이 두 삼각형이 닮음이니까 닮은 비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AB 대 AE는 BD 대 CD하고 같다.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앞에서 우리가 평행선과 선분에 비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AB 대 AE는 BD 대 CD하고 같다.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비례식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근데 여기 AE라고 하는 이 길이, AE의 길이는 AC 길이하고 같은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냐면 이 AE를 우리가 AB, AC로 바꾸게 되면 AB 대 AC는 BD 대 CD하고 같다. 즉 다시 얘기하면 AB 대 AC는 BD 대 CD하고 같다. 됐죠? 이해가 되셨으면 머릿속에 이미지로 머릿속에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외곽의 이등분선과 비에 대해서 증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 ABC가 있죠? 그쵸? 자, BC의 연장선과 AB의 연장선을 걷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각 A의 외곽의 이등분선을 걷습니다. 그리고 선분 BC의 연장선과 만나는 점을 D라고 했을 때 선분 AD가 외곽의 이등분선이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뭘 하느냐면 선분 AD와 평행한 선분을 C, 꼭지점 C에서 걷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선분 AD와 평행한 선분을 꼭지점 C에서 이렇게 그었을 때 선분 AB와 만나는 점을 E라고 합시다. 됐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보시면 자, 평행선이 나오면 항상 뭐? 동의각, 억각. 그래서 동의각의 크기가 같겠죠. 동의각의 크기가 같겠죠. 그 다음 또 억각의 크기가 같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동의각의 크기가 같고요. 억각의 크기가 같고요. 그럼 뭘까요? 얘가 이렇게 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이제 평행선을 그었으니까 또 뭐가 될 수 있나요? 우리가 삼각형 EBC 삼각형 보이시죠? EBC 삼각형. 그 다음에 ABD 삼각형이 보일 겁니다. 두 삼각형이 닮음인 거 이해되시죠? AA 닮음. 자, AA 닮음에서 또 하나의 비례식을 끌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끌어내냐면 이번에 이렇게 비례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B 대 AE는 BD 대 CD하고 같다. 이렇게 해요. 모양이 같잖아요. 길게 짧게 길게 짧게.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뭐냐면 하나의 비례식을 만들 수 있는데요. AB 대 E는 BD 대 CD다. 이렇게 얻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AE가 누구 길이하고 같은가요? AC 길이하고 같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이 AE를 뭘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AC로 바꿀 수 있다. 됐나요? 그래서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AB 대
AC는 BD 대 CD하고 같다. 이렇게 이미지상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시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미지를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암기해 두시면 잊지 않고 시험 문제 풀 때 기억이 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 정명까지 해 봐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내용인 외심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심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외심에서는 뭘 공부할 거냐면 일단 외심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외심이란 세 개의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냐면 외심이란 세 개의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그림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한번 보시죠. 자,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다가 선생님이 이 삼각형에 외접원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외접원을 그렸냐 하면 외심은 우리가 다르게 외접원의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정확한 의미는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요. 외접원의 중심이다 라고 하는 것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세 개의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세 개의 변의 수직 이등분선. 자, 한 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었고요. 또 한 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었죠. 됐나요? 자, 이렇게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이 교점을 우리가 외심이라고 하고요. 보통 우리가 O로 쓰기도 합니다. O.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이 외심에서 요약 정리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요약 정리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일단 하나가 꼭지점 A에서 이 외심에 그은 선분, 그 다음에 꼭지점 B에서 외심에 그은 선분, 꼭지점 C에서 그은 외심을 이은 선분, 이 세 선분이 모두 같다죠. 됐나요? 자, OA 길이와 그 다음에 OB 길이하고 OC 길이가 모두 같다입니다. 왜? 뭘로 같죠? 얘네들이 다 같죠. 뭘로 같습니까? 반지름으로 같죠. 외접원의 반지름으로 같습니다. 외접원의 반지름으로 같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심이 나오게 되면 항상 이렇게 이 보조선을 그어서 이 세 선분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은 이등변 삼각형인데요. 이등변 삼각형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 보세요.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삼각형 ABO, 즉 AOB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죠. 됐나요? 뭐 OAB 해도 되고요. 자, OAB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 다음에 삼각형 OBC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다. 두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요. 그쵸? 그 다음에 삼각형 OCA가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겠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 문제에 접근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이 각의 크기가, 이 각 A의 크기가 이 지금 뭐 BOC각, 각 A의 크기와 각 BOC 각의 크기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중요한데, 또 어떤 관계에 있냐 하면 각 A를 2배 하면 각 BOA의 크기와 같다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 각의 A 각의 2배를 하면 각 BOA, 각 COA
이 각의 크기와 같아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네요. 왜 그런 거냐 하면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에 이 OA 선분을 갖다가 이렇게 연장을 시키면 잘 보세요. 연장을 시키면 이 각하고 이 각을 두 개 더한 게 여기 각의 크기랑 같죠.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한 외곽 삼각형 OAB에서 한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다. 됐나요? 이 두 각의 크기랑 같습니다. 얘가 그러면 뭐냐면 이거 점으로 나타내면 점 두 개. 그러면 얘는 뭐가 되나요? 점의 크기의 두 배가 되는 거죠. 됐나요? 점의 크기의 두 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삼각형 OAC 있죠. 삼각형 OAC. 얘를 X라고 해볼게요. X. 그러면 이 각의 크기는 한 외곽의 크기가 되죠. 삼각형에서 한 외곽의 크기는 이 두 각의 크기랑 같으니까요. 얘는 X의 또 두 배가 되는 거죠. 됐나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뭐예요? 이 각의 크기는 점하고 이 X를 두 개 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두 개 각을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점하고 X를 더해서 두 배 한 거랑 같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냐 하면 이와 같은 관계가 성립되죠. 각의 두 배는 뭐라고요? 각 BOA의 크기랑 같다. 됐나요? 각의 두 배. 자, 이미지상으로 머릿속에 기억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각 A의 크기, 얘의 크기의 두 배가 이 각의 크기와 같다. 됐나요? 이 각의 크기는 얘의 크기랑 두 배랑 같다. 됐죠? 그 다음에 이 각의 크기는 또 어떻게 될까요? 이 각의 크기의 두 배가 얘하고 같다죠. 각 B의 두 배가 얘하고 같고요. 각 C의 두 배가 얘의 크기랑 같다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림상에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선생님이 써놓은 거는 그 내용을 이렇게 식으로 표현한 것 뿐이고요. 이 도형상에서 이미지상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각 A의 두 배가 이거하고 같고요. 각 B의 두 배가 이거하고 같고요. 각 C의 두 배가 이거랑 같다. 됐죠? 자, 그래서 뭐냐면 외심이 나오면 외심의 정의를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외심의 정의, 세 개의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그리고 첫 번째 OA, OB, OC 길이가 같다. 보조선을 그으셔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이 세 개가 나타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 세 번째 각 A의 두 배가 이 각하고 같다. 각 B의 두 배가 얘 각하고 같다. 각 C의 두 배가 얘하고 같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네 번째 내용인 수심으로 들어가서 수심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심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수심에서는 수심의 정의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지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정의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정의가 뭐냐면 세 개의 수선의 교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세 개의 수선의 교점이다. 도형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삼각형 ABC가 있죠. 자, 꼭지점 A에서 하나의 수선을 내립니다. 자, 수선을 내리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 B에서 또 하나의 수선을 내리죠. 꼭지점 C에서 또 하나의 수선을 내립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세 개의 수선의 교점, 이 교점이 바로 수심이다 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의 내용은 별로 시험에 출제되지도 않았고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냐면 수심의 정의만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코스 2를 공부하는 학생에서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뭐냐면 중요한 내용으로 다룰 수는 있으나 코스 1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세 개의 수선의 교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수심은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 5번째 내용인 내심으로 들어가서 내심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심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내심에서는 내심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그 다음에 내심과 관련된 여러 가지 중요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심이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세 개의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ABC가 있죠. 됐나요? 그래서 뭐라고요? 세 개의 내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했으니까 세 개의 각 A의 이등분선과 각 B의 이등분선과 각 C의 이등분선의 이 교점을 우리가 내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때 그 점을 우리가 보통 I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I로 표현한다는 거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내심을 우리가 내접원의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 내접원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내접원. 자, 이 상태에서 뭘 할 거냐면 내심에서 접하는 부분, 접하는 접점에다가 반지름을 각각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지름을 내려보면 어떤가요? 반지름으로서 다 같죠. 그러니까 DI 길이와 FI 길이와 EI 길이가 모두 같은 거죠. 됐나요? 그래서 그 내용을 ID, IE, IF 길이가 모두 같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또 정리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내심이 나오게 되면 항상 접하는 부분에다가 보조선을 그어서 반지름으로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여기서 보시면 삼각형 AID 삼각형하고 AIF라는 삼각형이 이렇게 보이시죠?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두 개의 삼각형이. 각의 크기가 같고 그 다음에 똑같이 직각이죠. 됐나요? 그리고 빗변의 길이가 겹쳐져 있죠. 자, 그러면 이런 두 개의 삼각형이 똑같을 때 뭐라고 하죠? 합동이라고 하는데 그 합동 조건이 뭐라고 합니까? 직각으로 같으니까 R, 그 다음에 빗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H, 그 다음에 한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A가 되겠죠. 그래서 RHA 합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RHA 합동으로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다. 마찬가지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 두 개가 또 RHA 합동이죠.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또 RHA 합동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합동인 삼각형들을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합동인 걸 찾았으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하고 얘가 합동이면 이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얘하고 합동이면 이 변의 길이가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하고 합동이면 이 변의 길이가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뭐라고요? AD와 AF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BD와 BE의 길이가 같고, CE와 CF의 길이가 같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이렇게 X라고 했으면 얘도 X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Y라고 했으면 얘도 Y가 되는 거고요. 얘를 Z라고 했으면 얘를 이렇게 Z라고 놓을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내용을 머릿속에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또 정리할 내용이 있는데 네 번째로 정리할 내용은 뭐냐면, 이렇습니다. 보세요. 네 번째로 정리할 내용이 뭐냐면
가게 크기와 관련된 건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가게 크기냐면, 이거죠. 각 BIC의 크기. 이 가게 크기요. 이 가게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인데, 이 가게 크기는 90도에다가 각 A의 반을 더하면 BIC 크기와 같다라고 나오는 건데요. 됐나요? 각 A를 2등분 한 거에다가 90도를 더하면 이 가게 크기랑 같다고요. 됐습니까? 왜 같으냐면,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왜 같으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보세요. 선분 AI를 이렇게 연장을 해볼게요. 연장을 하고 나면, 이게 한 외곽의 크기인데, 삼각형 ABI의 한 외곽의 크기인데, 점하고 X죠. 이게 점하고 X를 더한 것이 되겠습니다. 점하고 X를 더한 거. 됐죠? 그 다음에 이 삼각형 ACI에서 이렇게 보면 점하고 세모죠. 이 가게 크기가 점하고 세모를 이렇게 더하게 된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 녀석의 가게 크기는 어떻게 되나요? 이 각 BIC를 한번 찾아보면 점에다가 X에다가 어떻게 해요? 점에다가 X를 더하고요. 그 다음에 세모를 더한 거에 다시 뭐냐면 점을 더하는 거죠. 됐나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걸 한번 볼게요. 여기에 있는 점 2개, X 2개, 삼각형 2개가 있는데요. 얘네들 다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 2개, 됐나요? 그 다음에 X 2개, 그 다음에 삼각형 2개 더하면 얘가 삼각형의 내각의 합 180도와 같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얘가 90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얘가 90도가 되니까 이거 보세요. 얘가 90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90도에다가 각 A의 반이 되는 거죠. 90도에다가 각 A의 반을 더하면 BIC 크기와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뭐냐면 증명을 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만 하면 되는 거지. 결론은 이것만 머릿속에 암기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암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합시다. 각 A의 반에다가 90도를 더하면 이 각의 크기와 같고, 그 다음에 각 B의 반에다가 90도를 더하면 이 각의 크기와 같고요. 각 C의 반에다가 90도를 더하면 이 각의 크기와 같다라는 것을 이미지상으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기억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쭉 적어놨지만 이미지상으로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알아두어야 할 5번째 내용은 뭐냐면, 5번째 내용은 이게 넓이하고 관련된 건데요. 넓이하고 관련된 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보세요. 삼각형 ABC의 넓이입니다. 삼각형 ABC의 넓이. 아시겠죠? 자, 이렇게 내심하고 관련된, 내저번이 나오고 이 내심하고 관련된 삼각형 ABC의 넓이 문제인데요. 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이렇게 구합니다. 여기 보시면 삼각형이 이렇게 이 삼각형 하나와 그 다음에 이 삼각형 하나와 그 다음에 이 삼각형 하나, 세 개의 삼각형의 합으로 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삼각형 AIB와 삼각형 BIC와 삼각형 CIA의 넓이를 더하면 삼각형 ABC의 넓이가 된다라는 거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이 삼각형들을 각각 구해보면, 넓이를 구해보면 어떻게 구할까요? AIB부터 구해볼까요? AIB. 자, 밑변의 길이가 AB가 되겠죠. 높이는 누가 되나요? 얘가 되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내저번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해보면, 자, 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밑변 길이 AB, 그 다음에 높이 반지름. 됐나요? 자, 그 다음에 BIC. BIC. 이 넓이는, 자, 밑변을 BC로 하고 높이를 R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밑변 BC, 높이 R. 됐죠. 그 다음에 이 삼각형. 뭐라고요? CIA. CIA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을 AC로 하고 높이를 반지름 R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분의 R이 공통이죠. 그래서 2분의 1 R 묶어내고 세 변의 길이의 합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해 두시느냐. 5번은 내심이나 내접원 뭐 관련해서 나오게 되면 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 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어떻게 구한다? 이렇게 구하면 되죠. 2분의 1에다가 내접원의 반지름을 곱하고 그 다음에 세 변의 길이의 합을 곱하면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내심과 관련해서 정리해야 될 내용들이 좀 많았죠. 5가지에다가 정의까지 기억하면 6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이 6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셔야만이 문제를 풀 때 적용할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해 두시고요. 선생님은 뭐냐면 6번째 내용인 무게 중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게 중심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무게 중심에서는 무게 중심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무게 중심과 관련된 몇 가지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게 중심이란 무엇이냐? 세 개의 중선의 교점이 무게 중심이다. 이렇게 된 건데요. 여기서 뭐냐면 중선이란 뭐냐면 도형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각형 ABC가 놓여져 있죠. 무게 중심이 뭐라고요? 세 개의 중선의 교점이다. 여기서 중선이란 하나의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대변의 중점을 이은 선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꼭지점 A에서 변 BC의 중점을 이은 이 선분을 우리가 중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선이 몇 개가 나오나요?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됐죠? 그래서 세 개의 중선의 교점이 무게 중심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하시면 되고요. 수심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냥 중점을 이은 선분이 되겠습니다. 중점을 이은 선분. 변의 수직 2등분선이 아닙니다. 변의 중점을 이은 선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뭐냐면 무게 중심이 세 개의 중선의 교점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억해 둬야 될 것이 뭐냐면 이렇게 선분 AG와 GE의 길이의 비가 2대 1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AG와 GE의 길이의 비가 2대 1 됐죠? 그 다음에 BF를 2대 1로 이렇게 내분한다. 됐나요? 내분한다. 그 다음에 CD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G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 중선이 가지고 있는 성질은 뭐냐면 무게 중심을 가지고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무게 중심치다. 자, 그래서 2대 1, 2대 1, 2대 1 이렇게 중선이 가지고 있는 성질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저 2대 1이라는 B는 이 무게 중심에서 어떤 삼각형의 넓이 B를 구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리해 둬야 될 내용이 첫 번째 뭐냐면 삼각형 ABE 넓이가 이 녀석의 넓이가 누구 넓이랑 같다고? AC 넓이랑 같다. 됐죠? 됐나요? 왜냐하면
이 밑변의 길이가 같잖아요. 밑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높이는 똑같아요. 높이가 같으니까, 높이가 같고 밑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두 삼각형의 넓이가 똑같겠죠. 됐죠? 그 다음에 삼각형 BCF와 BAF, 삼각형 BCF와 BAF의 넓이가 같다. 됐죠? 그 다음에 삼각형 CAD와 CBD가 같다. CAD와 그 다음에 CBD의 넓이가 같다. 뭘로 같은 거죠? 이 녀석으로 같은 거죠. ABC 넓이의 반이죠. ABC 넓이의 반으로 전부 다 같다입니다. 됐나요? 자, 요거 정리 잘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삼각형 AGB와 삼각형 BGC와 삼각형 CGA 넓이가 같다. AGB 한번 찾아볼까요? AGB. 자, 이렇게 이 삼각형 넓이와 그 다음 이 삼각형 넓이와 이 삼각형 넓이가 같다입니다. 세 개의 삼각형 넓이가 같다. 왜 같다죠? 이거죠. ABC 넓이의 3분의 1이 된다. ABC 넓이의 3분의 1로 같다. 그럼 삼각형 ABC의 넓이가 뭐라고요? 12라면, 삼각형 ABC의 넓이가 12라면 이 녀석의 넓이는 뭐가 되나요? 넓이는 4가 되죠. 이 녀석 넓이도 4가 되고요. 이 녀석 넓이도 4가 되는 것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내용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하시고 이해하시고, 그 다음 세 번째 AGD의 넓이, AGD의 넓이와 그 다음에 BGD의 넓이가 같다. 이 녀석 넓이와 이 녀석 넓이가 같다 이고요. 그 다음에 BG와 CG, BG와 CG 넓이가 같다 이고요. 그 다음에 CGF, AGF, CGF와 AGF 넓이가 같다. 그래서 이 녀석 넓이들이 어떻다고요? 다 똑같다 이거죠. 6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뭘로 같죠? 삼각형 ABC의 넓이의 6분의 1로 같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내용 무게 중심이 나오게 되면 이와 같은 내용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간단히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본 게 있는데 그 간단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삼각형 ABC가 놓여져 있죠. 삼각형 ABC가 놓여져 있는데 여기에 뭘 구하라? 삼각형 DGF의 넓이를 구해봐라. 삼각형 DGF의 넓이가 삼각형 ABC의 몇 배가 되는지 됐나요? 이해되셨습니까? 삼각형 DGF의 넓이가 삼각형 ABC 넓이의 몇 배가 되는지 찾아봐라 라고 했을 때 한번 찾아볼까요? 일단은 뭐부터 찾아야 되냐면 이 삼각형부터 찾아야죠. 첫 번째 ACD 됐나요? ACD의 넓이를 먼저 찾아야 되는데 ACD의 넓이는 어떻게 하면 되죠? ABC 넓이의 반이 되는 거죠. 반. 됐나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삼각형 ABC 넓이의 반인 거죠. 그 다음 또 뭘 찾아야 될까요? CDF의 넓이를 찾아야 됩니다. CDF 이 녀석의 넓이를 찾아야 됩니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자꾸 포함되면서 넓이를 좁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CDF의 넓이를 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지금 이렇게 반으로 쪼개져 있죠. 이 삼각형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을 이렇게 나눠서 보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ACD를 이렇게 두 개의 삼각형으로 쪼개놓은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냐면 ACD 삼각형을 2등분하면 된다. 됐나요? 자, 그런데 ACD라는 이 삼각형이 뭐라고요? 2분의 1 삼각형 ABC하고 같다 그랬죠. 그럼 얘가 2분의 1 삼각형 ABC로 이렇게 바꾸고 나면 곱하면 4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CDF의 넓이는 삼각형 ABC 넓이의 뭐라고요? 4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찾아야 되나요?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그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찾으면 되죠? 우리는 이걸 알고 있죠. 여기가 무게중심이니까 2대1로 나누는 성질을 알고 있습니다. 됐나요? 누구 삼각형을? 삼각형 CDF라는 이 삼각형을 2대1로 쪼갤 수 있지 않습니까? 됐나요? 자, 그래서 삼각형 CDF의 이 넓이가 차지하고 있는 게 얼만큼 차지하고 있나요? 전체 3분의 1만큼 차지하고 있죠. 자, 그래서 CDF의 3분의 1만큼 차지하고 있는 게 삼각형 DFG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런데 이 삼각형 CDF는 얼마라고요? 4분의 1 삼각형 ABC하고 같다 그러잖아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같으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되나요? 아, 삼각형 DFG라고 하는 넓이는 삼각형 ABC의 넓이의 12분의 1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 삼각형의 넓이하고 관련된 문제들은 예전에 기출문제에서 자주 등장했기 때문에 코스 1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뭐냐 하면 연습을 많이 해서 익숙하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지 뭐냐면 삼각형의 넓이하고 관련된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 만들어 봐서 이렇게 확인해 봤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7번째 마지막 내용인 방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심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방심에서는 방심의 정의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심과 관련된 문제는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최근에 이 방심과 관련된 문제가 거의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의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시고요. 나머지 내용은 공부 안 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방심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심이란 뭘까요? 방심이란 삼각형의 한 개의 꼭지점에 대해서 네 각의 이등분선과 다른 두 개의 꼭지점에 대해서 외곽의 이등분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가 방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한 개의 꼭지점의 내각의 이등분선과 다른 두 개의 꼭지점의 외곽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바로 뭐라고요? 방심이 된다. 자, 도형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이 이렇게 하나가 있죠. 삼각형요. 그래서 꼭지 각의 이등분선, 이 꼭지점의 각의 이등분선과 이 외곽의 이등분선의 이 교점을 우리가 방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됐나요? 자, 그래서 이 꼭지점의 각의 내각의 이등분선과 외곽의 이등분선의 이 교점을 우리는 방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물론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쪽도 뭐냐면 이쪽에도 얘하고 얘가 각의 크기가 같고요. 그리고 뭐냐면 이 녀석 각을 2등분한 거 만나는 이 점이 또 하나의 또 방심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외곽의 2등분선, 그 다음에 삼각형 이거의 내각의 2등분선 해서 여기도 방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삼각형에 대해서 방심이 3개가 나타나는데요. 그 방심, 즉 이렇게 원을 그려보면 이 원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접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방접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방접원이 3개가 만들어지고 이 3개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접점에다가 반지름을 내리면 이게 수선연에서 이 길이가 방접원의 반지름으로 모두 같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방심에서는 방심의 정의, 삼각형에서 한 내각의 이등분선과
그 다음에 다른 꼭지점의 두 외곽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방심이 된다. 그랬을 때 이 방심에서 접점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 수선의 발은 반지름, 방접원의 반지름으로 모두 같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면 방심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공부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뭘 공부했냐면 삼각형의 변의 비와 삼각형의 오심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오심이란 뭐라고 했죠? 외심, 그 다음에 수심, 됐나요? 그 다음에 내심, 무게중심, 방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심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을 모두 마쳤는데요. 특히나 가계의 이등분선, 삼각형의 가계의 이등분선과 비에 대해서는 코스 1이나 코스 2를 공부하는 학생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 내용은 꼭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 내용들은 코스 1을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